안녕하세요. 2020년도 다양한 심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강으로만 뵙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경북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 대구 지역 선생님들 특히나 더 많이 건강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터디도 좀 제한적이고 공부를 하시는 데에서 좀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으쌰으쌰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간단한 OT를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1년 커리큘럼에서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조화 단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우리는 회독 단계로 왔습니다. 회독 단계, 리피티션 단계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는 무한한 반복이 필요한 거죠. 어떤 과정들보다도 훨씬 더 그 양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는 클래스가 바로 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회독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요, 지난 구조화 단계를 지나서 회독 단계에서 종합식 심화, 그리고 한 줄 심화, 그리고 개론 서반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PPT 안에는 없지만은 교과서 분석반이 또 중간에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 분석은요, 올 여러분들께 인강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교과서 분석반이 개시가 될 때는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반은 아마 4월 후반 혹은 5월 초에 개강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교과서를 봐야지 우리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교과서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총 4번 정도의 수업에서 반복 과정이 일어나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9월까지 들어가게 문제를 마주하기 전에 우리는 무한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 무한한 반복을 강제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시스템을 제가 커리큘럼에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리피티션 과정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라는 거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 전략,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뭐 멘탈 관리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어떤 학습 관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적 차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과정 전략에 대한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1년에 대한 것 중에서 리피티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도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역시 구조화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1월, 2월 달에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본인 스스로가 구조화하는 걸음마 떼기를 이미 마치신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조화에 대한 단계가 지나고 나서 심층 이해 단계 그리고 암기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구조화 단계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잠시 일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인드맵에서 영산해상 파트에서 저렇게 장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 그래서 어떤 장단들을 썼지? 라고 하는 것 정도 분류하는 것까지 우리가 1, 2월 수업에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까 종음세 심화 단계라고 있었던 거가 첫 번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종음세 심화 단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박자라는 것을 따로 떼어다가 지금 여기가 위에도 전체 표가 있어요. 이 전체 표 안에서 박자라는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1, 2월 달에 했던 거는 지금 딱 이 정도까지 20박, 10박, 6박, 12박이 영산해상에 있어 라는 정도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종합세 표안에는 단순하게 서브노트 개념으로 제가 제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표안에서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살표라든지 이런 거에 모두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20박 안에서도 지금 상령상, 중령산이 있는데 이들의 관계가 무엇이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세령상, 가락돌이도 지금 10박으로 했는데 이들의 둘이 관계가 무엇이 있겠다라는 것이 화살표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사면도들이, 하연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면도들이 혹은 상연도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들의 둘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길래 이러한 표로 되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앞에서는 20박, 10박 이렇게 6박 하고 나오다가 지금 뒤에서는 3분박, 4박이라고 되어 있구나라는 거에도 모두 다음 심화 과정들을 이해한 구조적인 제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셋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압축되어 있는 책을 만들었던 것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로 가장 최종 마무리 때 그 도표만을 보고도 모든 것들이 연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브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서브적인 어떤 방향 표시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게 되어야지 이 표만 보고도 연다른 어떤 지식들이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구조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왜 그렇다면 다이나는 지금 첫 번째 단계 구조화라는 것을 이야기했는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구조화라는 거는 어떤 거가 구조화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구조화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영산에서 뭐 있고 장단에 뭐 있고 여밀락에는 뭐 있고 이렇게 파편적인 지식으로 떠돌아다니면 절대 구조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 던져졌을 때 그것들이 파생적으로 여기에는 이 한 덩어리로 묶여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조화이겠죠. 자, 구조화 단계를 우리가 잘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부를 하는 어떤 효율성이 뒤로 갈수록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음악 임용이라는 것이 국악에서 그냥 이 개념 따로, 이 개념 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개념을 하나를 물어봤을 때 이 안에서 곡 안에서, 악곡 안에서 음악 이론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역사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적용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현장 교사로서 바라봤었을 때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빨리빨리 뽑아낼 수가 있으려면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화 단계는 공부의 시작에서부터 공부의 끝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촘촘히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음악과의 어떤 음악교육 시험 자체가, 임용고시 시험 자체가 어떤 주제 안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조화에 대한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화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아까 효과, 학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했죠. 구조화라는 말 자체가요. 내 머릿속에서 내 인지 구조에 맞춰서 그거를 정리하는 단계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장을 그대로 아마 애울 거라는 거예요. 문장을 애운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어때요? 비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무식하게 그냥 애우면 돼. 절대 그렇게 해서 시험에서 적용은 절대 되지 않아요. 본질에 대한 것을 해석을 올바르게 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룹핑을 만들어 놔야지 그게 적재적소에 맞춰서 응용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화 단계를 갖다가 그러면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 과정이라는 거가 필요하겠죠. 덩어리 서랍장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무언가로 채워나갈 것인가, 그게 바로 세밀한 어떤 이해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어떤 사건의 이유나 원인,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해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마인드맵부터 통해서 종합세까지 구조화 단계가 마치고 나면 더 촘촘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한 줄 정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주 정리 같은 지금 장단 부분과 연계돼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11번, 12번, 13번 여러분들이 이미 택배로 받으시게 될 그 교재 안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지금 11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그 가락더리를 물어보면서요. 그리고 이것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가락을 줄여서 변주한 것으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10박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거 있죠? 라고 보았던 것이 세령상과 가락더리 이렇게 봤었을 거예요. 같은 10박인데도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11번 문제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죠. 11번 문제의 지문을 보면 한 줄 정리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문 안에 있는 것이 요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올바른 이해,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20박, 10박, 6박이 있어 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10박 안에서 세령상과 가락더리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고 이들의 차이점이 뭐고 이 둘의 관계가 뭐야 라는 것을 심도 있게 들어가는 반이 바로 한 줄 정리 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번 문제만 보더라도 가락더리와 세령사는 같은 장단을 쓰는데 1장부터 3장까지 가락을 어떻게 나왔다고요? 줄여서 변주. 아하, 10박인데 장단은 똑같을지라도 가락이 조금 덜어진 관계였구나. 이와 같은 관계를 변주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미 그러니까 상령산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이 영산해상들은 어때요? 하나의 악곡에서 변주적인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모음곡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13번을 잠시 보시면 하연 도드리와 사면 도드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드리 안에서도 아까 보시다시피 3개 정도 하연 도드리, 사면 도드리, 하연 도드리, 연불 도드리 이렇게 6박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6박 장단인데 여기에서 도대체 또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고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 거야? 라는 거를 보는 것이 바로 13번 문제인 거죠. 하얀 도들이와 사면 도들은 제2장 이하를 변주한 거. 변주가 아하 이들도 같은 6박 안에서 변주하는 관계였구나. 그런데 박자는 똑같은데 사면도들이 뒤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연도들이하고 사면도들을 비교하는 거죠. 뭐가 장단 템포가 더 빠르고 느리냐라는 것으로 지금 또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번, 그 다음에 13번 같은 문제에서 아하, 지금 영산해상이라는 모음곡 안에서 같은 장단의 또 안에서 그 같은 장단을 사용한 악곡끼리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심도 있게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해 단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개론서반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서 끼어가기처럼 이야기를 할게요. 12번 같은 경우는 사면도들이는 1장과 몇 장의 선율이 앞에 2장단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우리 앞장단에 있는 것만 다르고 뒤에 있는 거는 동일하게 가는 어떤 형태는 송사학에서 환두한입에서 보았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의 느낌인데 이게 왜 영산해상에서 이야기가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잠시 멈칫하게 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거를 뒤에서 제가 개론서반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우리는 구조화 단계에서 심층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두 번째 단계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디테일하게 분할해서 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뭐였지?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개론서의 이 문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난 분명히 공부했는데 왜 한글말을 잘 모르는 거지? 라고 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심층 이해 단계입니다.
자, 심층 이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던 그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시험장에서 그냥 찍었는데 맞았어. 찍었는데 맞았어. 운이 좋아서 맞았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런 어떤 암묵적으로 내가 훈련해왔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 훈련이 뭐냐면 글을 읽는데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 방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배웠던 지식이지만 이거를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글을 올바르게 해석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가 개론서반입니다. 그래서 개론서반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독해력에 대한 향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초수 선생님들이 모두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기본 이론반부터 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깊숙하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공부를 좀 더 몇 해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한다고 매일매일 똑같이 한다고는 하는데 별로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의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자꾸 자기의 안목에서 찾다 보니까 그 공부 방법대로 정해져 있는 공부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 점수의 어떤 점프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어떤 안목적인 것을 사이즈를 넓히는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를 오히려 몇 해 하셨던 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클래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앞에서 종합색과 한 줄 정리와 그 다음에 그 한끝맥들을 가지고 구조와 이해 단계를 거친다면 지금 바로 지금 이렇게 개론서, 우리가 앞으로 쓸 개론서들입니다. 카페 자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백대호 선생님 책이고요. 그 다음에 민은기 선생님 서양음악서 1, 2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악교육론 책 이렇게 2권 준비되어 있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 날은 국악과 서양음악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음악교육론은 우리가 이 2권을 필수적으로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좀 더 그리고 개론서에 충실해야 되는 거가 음악교육론이 훨씬 더 그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음악교육 기체나 음악교육 총론은 거의 문장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 문장들이 사실 좀 어려운 문장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거의 주석 달듯이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줄 정리반이 음악교육론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반 안에서 제가 이 2권의 책에 대한 문단 노트에 대한 자료들, 문단 노트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에서 제가 일부 챕터들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뒤에 공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위주 한 절반 정도까지 문단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단과 이 문단의 유기적 관계가 어떤 거고 이 문단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고 라는 것들을 문단 노트를 보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문단 노트하고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얘는 화요일 날 쭉 3시간 동안 음악교육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층적인 이해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개론서들을 가지고 어떠한 심층적 이해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영산해상에서부터 쭉 영산해상 장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장단은 상영산, 중영산, 세령산, 가락떨이 이렇게 있는데 상영산, 중영산은 20박 항장단인데 그것이 6, 4, 6박의 불균등한 네마디라고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불균등한 네마디. 6, 4, 4를 우리는 20박이라는 것을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6박, 4박, 4박, 6박으로 나눠지는구나. 그러면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3, 3, 3, 3, 3, 3, 3, 3 이렇게 나눠지면
균등형인 거고 6, 4, 4, 6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균등이죠. 그렇죠? 같은 수의 박대로 지금 일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영산해상에서의 장단의 어떤 그 악곡의 시작을 저렇게 불균등한 것으로 시작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게 상령상, 중령사 20박에 있는 이 장단들 모두 6, 4, 4, 6의 불균등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령상 가락들이 아까 묶어서 몇 박이었습니까? 10박이었습니다. 그 10박도 어떻게 나눠졌어요? 3, 2, 2, 3이라고 하면은 균등이에요? 불균등이에요? 불균등이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에서 묶어져 있는 제목에 상령상, 중령상, 세령상 가락더리는 지금 20박, 10박인데 이들을 불균등한 리듬 구조를 가진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면도들이,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6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미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가 6박이라고 한다면 도들이 장단 기억을 하실 것이고 이 도들이 장단도 6, 4, 4, 6에서 하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 2, 2, 3이 되죠. 3, 2, 2, 3에서 또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 반올림해서 2, 1, 1, 2 이렇게 6박 장단도 도들이 장단도 2, 1, 1, 2의 리듬 구조를 가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6박도 불균등이네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면도들이,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6박의 한 장단으로 상령상 등과는 이 위에 있는 거죠. 이것과는 뭐가 다르다? 리듬 구조가 다르다 해놓고 가로에서 균등형 페이지 참조하세요 라고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도들이 6박은 2, 1, 1인데 지금 이러면 불균등이라 해야 될 것을 왜 균등형이라고 했을까?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정관보는 6칸입니다. 그럼 도들일 거야? 라고 우리는 도들이 류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처음 본 지금 악보야. 처음 본 6박 장단이야. 그랬었을 때 우리는 그 단서, 힌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 장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단의 구조가 2, 1, 1, 2의 패턴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밑도들이나 웃도들이와 같은 도들이의 형태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3 플러스 3 그러니까 2, 1, 1, 2가 아니라 리듬이 3 플러스 3의 덩어리로 만약에 묶인다 라고 했었을 때는 걔는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과는 리듬 구조가 다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론서에서 훨씬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서 내가 모르는 악보가 나올지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시험에서 찍었어. 그냥 찍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목이 키워지면 찍어지는 것도 능력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타령군악이 있고 타령군악은 4박 한 장단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영산해상은 장단 구조가 각기 다른 여러 곡이 모여서 큰 한 곡을 이뤘어요. 그런데 1번과 같은 불균등한 마디 장단 구조는 조선 초에 아하,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악곡의 어떤 장단들은 특히 이제 조선시대의 악곡들이 지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궁중 음악들에서는 불균등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나 봐. 그거는 왜? 세조 때 6대강의 불균등한 장단 구조와 공통되며 아하, 지금 세조 때 3, 2, 2, 3이라고 했던 그 악보가 지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혹시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인 거가 지금 잘 안 잡혀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적어도 최소한 1년 이상은 내가 좀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아하,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라는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조선 초 중기 이후 장단 구조가 점차 단순화되는 정형화. 자, 우리 민소각 장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3소박, 고박이 4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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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 덩, 기덕, 쿵, 더러러, 쿵, 기덕, 쿵, 더러러. 3, 3, 3, 3. 어떻습니까? 균등형이죠.
불균등이 아니라 균등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기부터 후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보여주는 왜? 아까 제가 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박 4박 그 종음셋의 마지막에 나와 있던 3분박 4박이라고 표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같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불균등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조선 후기 뒤로 갈수록 균등형의 모습을 담고 있구나 라는 거. 그러한 악곡이 뭐야? 바로 영산의 상이야. 대단한 곡이네. 우리나라의 장단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는 굉장한 곡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영산의 상은 조선조 전기와 후기의 변주 파생된 곡들을 한데 모여있는 모음곡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20박에서 10박에서 파생되는 어떤 변주 형태를 가지고 파생 변주한 것들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형식 한번 봐볼게요. 현악 영산해상의 9곡은 서로 변주곡 또는 장별 반복이다. 아까 변주했던 거 10박 안에서도 가락을 덜어서 변주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났습니까? 환두 환입 관계를 갖는다. 아하, 아까 우리가 12번 문제에서 첫 장단을 제외하고 뒤에 장단에부터는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12번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면도들이는 1장과 몇 장이 선율이 앞에 2장단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아하, 영산해상에 있는 악곡들은 보통 대개가 4장 혹은 가끔 5장을 말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일반적으로 4장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어때요? 변주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의 그 성격이라는 것이 첫 장단을 제외하고 반복하는 어떤 구조를 갖는 환두, 환입형 같은 그러한 모습을 띄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지 영산해상에서 환두, 환입 나왔어 라고 외우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환두, 환입 하면은 송사학에서 보호자, 낙양춘에서 나오는 것들이 환두, 환입 형식이야 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이 환두, 환입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수제천에서도 교과서에서 환두, 환입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과 같이 영산해상에서도 환두, 환입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산해상도 한두 하니, 보호자 낙양춘도 한두 하니, 수제톤도 한두 하니 그렇게 가면 시험에서 올바른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요즘은 시험 문제가 해석적인 거를 워낙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쭉 지금 마인드맵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인드맵이 있는 거 반영이 된 게 이거였고 이 도형들에 대한 화살표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더 구조를 촘촘하게 해보고 이거를 문항을 통해서 좀 더 공통점 차이점들을 비교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문장으로 쭉 줄글로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더 세분화시켜서 심층적인 이해를 해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가 필요하겠죠. 암기는 7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3월부터 암기가 있어야 돼요. 암기는 그냥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 기억할 수 있도록 외우는 거 우리가 보통 메모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말 learning by he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내재화가 되어야 돼요. 저 지식이 완전히 내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거가 돼야 된다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지침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현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 전체를 갖다가 구조를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종음셋을 통해서 표로 어느 정도 이런 큰 구성이 이렇게 가요 라고 했으면 선생님들은 그거를 가지고 재가공적인 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셀프 마인드 맵입니다. 이미 지금 이 오픈 강의 앞에 선생님들의 셀프 마인드 맵 영상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1, 2월 수강 선생님들 올해 1, 2월 수강 선생님들 거 한 절반 정도 되는 양인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셀프 마인드 맵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뒤로 갈수록 계속 벌려질 거라는 거.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년 안에 이 수험생활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해 하셔야 돼요.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이 독특하게 남들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애우는 것도 그냥 막 이렇게 애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식대로 자료를 어때요? 구성을 먼저 나눠보는 거. 그게 다시 어때요? 구조화 단계로 다시 가는 거죠. 복습 단계가. 내가 오늘 한 주 정리도 했고 심화도 했어. 이거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서랍장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마인드맵을 체크할 때 선생님들이 줄글로 있는 거는 거의 다시 퇴짜를 놨었을 거예요. 다시 하세요. 다시 뽑으세요. 이 문장에 있는 거 배경, 특징, 뭐 인물 해서 점점점 나눠가지고 다시 하세요 라고 하면서 퇴짜를 넣은 마인드맵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인드맵은 최대한 간결하게 완성을 시켜야 돼요.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조의 첫 번째 단계고, 글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읽는, 강제적으로 정확하게 읽는 어떤 훈련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난 여기다 쓸 말이 2개, 3개 단어밖에 없어. 2-3개 단어밖에 못 써. 이 마인드맵에. 그러면 어때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려고 하는 그걸로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인 단어로 완성을 시키는 마인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인드맵을 심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미 여러분들이 1, 2월 달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거를 폴더를 하나를 놔두시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본인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기에 그 기본 마인드맵이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놔서 한 폴더에서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심화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그걸 보면서 첨가를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첨가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러한 과정을 둔 것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는 과정을 일부러 강제적으로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놨던 파일을 그대로 두고 내가 지금 오늘 배웠던 지식을 과거에 기본이론반에서 했던 어떤 지식과 연결을 시켜놔야지 애가 촘촘하게 남아있을 것이냐. 그리고 1, 2월 반에 있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의 어떤 뼈대를 흔들지 않고 계속 그 뼈대에서 확장되어 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 뼈대에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셀프 마인드맵 꼭 제출을 하시고요. 기한은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는 교과서반을 촬영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온전히 제가 이거에 대한 수업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남는 그 시간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탁드리지만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일주일씩 늘어나는 거가 선생님들도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고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복습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바꿔갈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바꿔갈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백지 캠 스터디에 대한 것도 들어갈 것이고요. 녹음에 대한 것도 들어갈 것이고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로 복습 과정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지키셔서 저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보는 테스트보다도 훨씬 더 비중을 두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별의 어떤 성장 과정에 더 제가 포커스를 두는 거지 단체로 시험 보고 이거 채점해서 몇 등 이거는 별로 선생님들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전국모의고사 볼 겁니다. 올해도 지금 적게는 한 2번, 많게는 한 3번 정도를 3반기에 끝낼 거예요. 전국모의고사를.
그런데 아마 한 2번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모의고사에서 차라리 정확한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시험처럼 정확한 시험처럼 보시는 게 낫지, 뭐 중간중간에 몇 문제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석차 나누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셀프 마인드맵과 과제 제출에 대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결과를 봤고요. 작년에도 이미 봤었고 올해도 이미 1, 2월 달에 하셨던 분들하고 안 하셨던 분들하고는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을 방법이고요.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죠.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할 때, 근력 운동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보드 끼고 힘들어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툴 만지는 것이 뭐 R마인드 맵이라든지 뭐 X마인드 이런 걸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툴 만지는 게 쉬워지면은 수업 들으면서 이거를 만들어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셀프 마인드 맵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간 엄수하셔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학습 전략 과정에 대한 거 제가 교재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적 측면에 대한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히나 공부를 이 임용고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엘리트들이 많아요. 엘리트 출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했지만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 공부 좀 했어 하고 잘난 체 할 만큼 그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모든 걸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모두 버리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다라는 건 정확한 테스트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1, 2월 반을 내가 뭐 옛날에 내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3월 달부터 내가 하면은 잘 따라가겠지라는 거는요. 그거는 본인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점검에 대한 어떤 촉도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진단고사, 지금 이 오프닝 강의하고 함께 진단고사가 올라갈 거예요. 진단고사가 솔직히 문제 딱 보면은요, 쉬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채점을 하십시오. 그 정확한 채점이 뭐냐면 테스트 70점 이하는 기본 이론반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3월부터 해도 돼요 라는 것으로 절대 선생님들 성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1, 2월 달에 부지런하게 해왔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했었고 하루에 제가 여기서 수업 나와서 문제를 풀 때 거의 80문제에서 100문제 가까이 이 문제들을 풀었었단 말이죠. 우리가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 자료에 있는 부분들의 그 문제들을 그대로 뽑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정확한 채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70점이 넘으시면 기분 좋게 3월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채우셔야지 3월부터 6월까지 가는 수업에 속도감이 붙고 지치지가 않고 뭔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야. 그게 안 잡혀 있으면 계속 어렵고 고달프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복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3월달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한 줄 정리, 심화 한 줄 정리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 시험에서 내보낼 만큼 시험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높은 수준들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 풀면서 선생님들이 또 좌절해서 모르겠어. 나 뭔가 지금 올해 그냥 끝난 것 같아. 라고 낙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이 빠른 겁니다. 1, 2월 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 성장 주기를 잘 이용하십시오. 학습 성장 주기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가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가기도 하다가 다시 또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기도 하다가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성장 주기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의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에 공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새벽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공부도 잘하고 그런다? 아니요. 본인의 사이클에 맞춰서 가세요. 새벽 공부 잘 되시면 새벽에 하세요. 아침 내가 늦잠까지 자고 해서 나는 12시부터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점심 먹고 공부 시작하세요. 언제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하세요. 지금 뭐 시험 보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사이클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3월 달에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전투적으로 공부를 해요. 왜? 나 올해는 진짜 반드시 수석하고 말 거야. 나 억울해서 내 친구들 다 합격했는데 내가 올해는 수석을 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의욕이 넘치다가 벚꽃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막 이렇게 떨어져요. 어린이날도 아닌데 본인이 갑자기 어린이 마음이 돼가지고 방 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까지 지금 걸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물론 빨리 잠재가 되면 좋겠지만 코로나가 풀리는 그 순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혹시나 또 이렇게 방 뜨는 일이 발생을 할까 봐 사실은 좀 두렵기는 하거든요. 원래부터도 벚꽃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이 방 뜨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정말 좀 힘들었는데 그 성장 주기를 그냥 잘 타고 갈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 4월 달에는 정말 전투적으로 제가 많이 시킬 겁니다. 그러면 날씨가 풀리고 코로나가 좀 끝나고 뭔가 좀 나도 외출을 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친구 결혼식장 절대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친구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래 가서 좀 축하도 해주고 싶고 하면 그때 좀 즐기시라고요. 5월 달에는 5월 달 정도에 지금 휴강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심한 기간 동안 한 2번 정도는 계획을 하고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밀린 강의가 있다고 한다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때 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봐서 조정을 할 테니까요. 성장 주기를 잘 이용하는데 뭐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3, 4월 달에 전투적으로 공부하시라는 거라는. 자, 그 다음 지속적인 상담 요청과 스터디 신청입니다. 지속적인 상담 요청. 저는요, 지금 계속, 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상담에, 전화 상담적인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바빴었는데요. 상담은요, 공부에 대한 어떤 상담도 필요로 하는 부분,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도 필요하지만 공부 계획을 짜는 데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을 하고 있고, 뭐 아니면 내가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가 육아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 스터디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전화도 제가 지금 카톡으로도 지금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은 뭐 더 정확한 거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뮤서에서 뮤지서커스로 오시면은 더 정확한 상담이 되겠죠. 선생님들한테 거의 제가 1시간 정도씩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스터디 플랜을 짜고 있으니까요. 노량진에서는 제가 상담이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는 하루 종일 촬영을 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상담은 평일날에 뮤지서커스에서 하고 있고 카톡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바로 거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스터디 신청은 3월 28일부터 갈 건데요. 스터디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스터디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가 28일부터 31일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꼭 이 안에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이걸 짤 때는 근거리를 기준으로 짜요. 근거리를 해야지 온오프 스터디가 활발하게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근거리, 공부하시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리, 내가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가는 편인데요. 이번 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보다도 스터디 의존도가 조금 더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해야 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인드맵도 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과제를 해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스터디 자체에 대한 의존도는 조금 떨어지느나 그러나 내가 스터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근거리를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리를 맞춰놓으나 스터디를 신청한 사람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적어지겠죠. 그러다면 어쩔 수 없이 오프하는 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제 카페에다가 그냥 자유스럽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부산에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요. 부산 어디에서 같이 스터디 하실 분 해가지고 제 카페에서 그냥 올리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스터디 신청에 대한 거는요, 그 에나클래스 스터디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긴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큰 어떤 길고 긴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는 건요, 그냥 바다로 가게 해서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배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물건을 어디론가 향해서 실어다 주기 위해서 바다를 거치는 것 뿐인 거죠. 선생님들이 지금 항해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항해가 목적성이 어디론가 가야 하는 그 목적성이 강한 그런 어떤 항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심화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